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가야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가야사 관련된 내용은 11년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결혼동맹 관련된 내용하고 그 포상팔국 관련된 내용만 언급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가야사 관련돼 갖고 11년 기출 외에는 문제가 안 나왔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는 가야사를 이제 요즘에 비중이 많이 늘려놓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 테마 10번은 이제 그 설명할 때 기출문제 좀 생략을 낼게요.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가야의 명칭을 좀 약간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가야를 통일해서 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일본서기나 여러 이제 중국적 기록에 보면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뭐 구야국, 가라국, 그다음에 가락국, 임나국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이제 이런 명칭들이 뜻하는 특정 국가들의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가야라고 뭐냐면 통해서 말하죠. 가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삼국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라와 관련된 내용만 좀 기록돼 있고, 별도로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가락국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금강가야 그 출신이 있었던 이 금강가야 출신이 있었던 가락국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삼국유사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지금 가락국기는 없지만 삼국유사의 그 일부가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금강가야 중심의 어떤 역사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가야 이제 뭐냐면 내용이 있고요. 오히려 가야와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본 서기에서 오히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야의 위치를 보죠. 가야의 위치는 오늘날 이제 경상남도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김해 평야부터 해갖고 거특 창원, 고정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가야가 아까 금강가야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강가의 위치를 좀 볼게요. 자, 금강가의 위치는 납동과 하류의 김해평야 지역이에요. 예. 근데 여기 주의할 게 김해평야인데, 지금은 김해평야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평야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김해라는 큰 뭐냐 하구가 있었죠. 김해 자체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쇠가 왔다 갔다 한 바다는 뜻이야. 예. 쇠 금자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김해평화에 있었고 여기 쌀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쌀농사 안 지었어요. 주로 이제 했던 게 철의 생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삼국지 위지동에 좀 나오죠. 변환의 주요 수출품이 철이죠. 철. 그래서 요때 이제 한 군영과 외화 중개 무역을 이제 활발히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야. 자, 근데 이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망이나 변화는 각각 이제 백제와 신라에 의해서 사로국에 의해서 통일이 있죠. 그럼 왜 못했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그 가야를 구성하는 가야국들이 각각의 세력이 우호를 가지지 못할 만큼 서로 비등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안 같은 사호국, 마한 같은 백제국 같은 중심적 국가가 없었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라 백제의 압력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통일국가 이은 신라 백제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야를 이제 나눠 갖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금강가야나 대가 신라가 먹음으로써 가야는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변화에 넘어가기 전에 그럼 여기에서 가야란 나라가 몇 개국으로 구성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육가야라고 하죠. 육가야. 좀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거든요. 저도 상당히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자, 이 육가야가 이제 6가의 가야가 있었다고 이제 배웠어요.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요 육가야설은 그 당시에 그 가야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남할 여초 시기 때 그 당시 이제 뭐 백제 부흥식, 그다음에 신라 부흥식, 고구려 부흥식 같은 이런 있잖아요. 요 시기 때 경상 남부에 있었던 예전에 가야 영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지역 행정단위 기반으로 해갖고 형성된
가야 유민의식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락국기에 반영이 됐고 마치 우리는 육가협밖에 없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측 중국 측 기록이나 일본석이나 이런 그 기록에 보면 6개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망하고 이제 또 새로 생기고 했지만 보통 30개국에서 40개국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약, 듣보잡 가야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육가야설 주장하지 않고요. 교과서에도 육가야설 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정기가야 연맹하고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을 구분하죠. 자, 그 기점이 됐던 사건이 400년에 강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쳐도온 걸 이제 계기로 삼아요. 그때 이제 정기가야 연맹에 이끌었던 금강가야가 쇠퇴를 하고 그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가 점점 부각이 되죠. 그래서 5세기 후반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정기가야 연맹 안에 있는 그 가야국가, 후기가야 연맹에 있던 가야국들이 대략 한 3, 40개 국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가야의 정치적 변화를 이제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볼게요. 자, 3세기 때 우리가 금강가야라고 알고 있는 금강국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죠. 자, 이때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3세기 중반경에 그 금강국에 대한 가야 소국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포상팔국이야. 그래서 바다의 8소국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금강국에 대항을 해요. 그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이때 이제 누가 원조를 내줬어요? 신라가 원조를 받고 진압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기출에 근데 주의할 것은 기록에는 3세기 중반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학자들은 3세기 중반이 아니라 요걸 언제로 보냐면 4세기 때도 보고 있어요. 4세기 중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중국을 중심한 물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랬다 국제관계도 바뀌게 되고 그래도 혼란기에 가도기 때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 포상팔국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하여튼 4세기를 보죠. 4세기 때는 금강국이 이제 권한이 커지면서 정기가의 영맹이 형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포상팔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외와 함께 산업을 압박을 해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때 이 고구려 군대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하죠. 금강가야 세를 약화시키고 나중에 5세기 후반 때는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됐다. 결국엔 6세기 때는 백제와 신라의 공동 침입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갖게 되다가 신라가 이제 금강가야를 병합을 시키고요. 언제? 버프왕 때. 그다음 대가야를 병합한 게 진흥왕 때죠.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물론 기록에 따라서 또 이것도 그 금강가야 병합을 진흥왕 때 보고 대가야 병합을 이제 뭐냐면 버프왕 때 보는 기록도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인가 그럴 거야. 예. 그렇죠. 삼국유사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통솔적으로 알고 있는 건 거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볼 게 뭐냐면 4세기 후반의 그 물류관계 변화와 국제관계야. 이 물류관계 변화는 중국과의 교류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국과의 교류가 예, 국제관계에 영향을 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예. 자, 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구를 점령하죠. 313년에 4세기 초반에 그러면서 이 물류관계 변화, 중국과의 교류 루트가 바뀌게 돼.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낙랑과 대방이 중국의 물자를 수입해갖고 이걸 가야에 넘기고 외에 넘겼는데 이제 낙랑과 대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했냐면 백제가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백제, 가야, 외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물자 변화가 이렇게 해서 루트가 바뀌게 되면서 이때 정치적으로 이제 연결되죠. 백제, 가야, 외고. 그러면 이제 신라가 고집되잖아요. 그럼 신라는 누가 손을
신라는 누가 손을 잡을까요? 누구하고? 고구려 손을 잡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야는 백제와 외의 동맹각을 통해 신라를 압박해오고요. 특히 이때 가야는 금강가야예요. 기록에 보면 이 금강가야가 초창기 때 신라하고 많이 싸웠어. 물론 이 포상팔국 때 이제 산호국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싸웠어요. 이 전쟁이. 그리고 유물 유조도 많이 나왔고. 자, 하여튼 신라가 이 금강가야 외세력의 연합에 앞에 무릎을 이제 꿇으려고 해요. 막 경주가 위협당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고구려 원조를 요청했죠. 예. 그러니까 고구려 강개토대왕이 그 5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싹쓸이했죠. 외를 물리치고 그 근거지가 되는 금강가를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 임나가라고 하는 게 금강가였네. 자, 그러면 고구려는 왜 신라를 도와줬을까? 자, 이거는 고구려의 천하관에서 비춰볼 때 외는 고구려 짓을 방해한 주변 주요소야.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 천하관에 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외의 침입을 물리치고 쫓아내야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신라를 또 제국을 삼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금강가야가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5세기 후반 때 대가야가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예, 후기 가야 혁명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 대가의 흥망을 볼게요. 대가야도 예전에 뭐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냐면 6세기 초반에 그 당시 인해왕후 법펑의 어떤 결혼 동맹 요거가 또 나왔어요. 11년 기출 문제에. 자, 그러면 대가야를 볼게요. 대가야를 세운 사람은 이제 신화에 의하면 누구 돼 있냐면 그 이진 아신왕으로 돼 있어요. 이진 아신왕. 예.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중국적 기록에 보면 이후 삼화국이라고 해서 발전됐고요. 또 반파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난가라. 예. 이런 말이 일본서기에도 나오거든요. 자, 대가가 이제 그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은 남원 하동 지역의 진출이에요. 요 지역. 자, 남원 하동 지역에 진출했는데 왜 진출하게 됐냐면 원래 대가라는 어디에 있는 국가죠? 고령에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이 내륙 국가야. 근데 이 내륙 국가인 대가야가 먹고 살려면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해외 무역을. 그래갖고 예전엔 낙동강을 통해서 해외 교류를 했는데 신라가 낙동강 부근까지 접근해 오니까 해외 교류가 그 차단됐어요. 낙동강 루트가. 그래갖고 어디로 나갔냐면 섬진강으로 진출했어. 이 섬진강으로. 이거 그때 이제 남원과 하동 지역을 장악을 했죠. 이때 남원 하동 지역은 백제 세력권이었는데 백제가 대가가 남원 하동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백제가 그 당시 그 고구려 공격을 받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있었고 정치적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진강 루트를 장악해서 이제 뭐냐면 남조나 여러 국가에 뭐냐면 그 사신도 보내고 교류도 하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어요. 남제서에서 보면 479년에 그 가락구강 하지가 제나라부터 자코를 받았다. 보국장국 보국장국 봉고광이라는 자코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신라 결혼 동맹인데 이게 6세기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신라 결혼 동맹 했냐? 이제 배경을 보면 백제가 점점 세력을 확보하고 이제 자신이 예전에 뺏겼던 남원 하동 지역을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막힌 거야? 해외 통로가 섬진강 루트가 막힌 거죠. 해외 통로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 세력 막기 위해서 다시 신라에 붙어요. 왜냐하면 신라의 낙동강 루트를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대가와 법흥왕 간에 결혼 동맹이 형성돼. 결혼 동맹이. 물론 이 결혼 동맹은 뭘 통해서 이 범법 사건을 이유해서 결혼 동맹이 파기가 되죠. 예. 범법 사건 관련된 내용은 제가 11년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편 기출 문제 분석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결혼동맹 파기되고 거기다가 이제 후계가야 연맹의 주도권이었던 대가의 위신 또한 떨어지게 돼요. 힘이 더 약해진 거죠. 거기에다 이제 가야 여러 소국들이 백제와 신라에 의해서 야금야금 이제 뭐냐면 먹게 되고 이 대가 안에서도 이제 신라를 붙어야 될지 백제를 붙어야 될지 분열이 일어나.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친백제 세력들이 친신라 세력들이 강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신라 세력들의 주도로 결혼동맹을 했는데 결혼동맹이 깨지게 되죠. 거기다가 그걸 계기로 해갖고 그 후기 가야연맹의 어떤 주도권도 점점 상실하게 되고요. 예, 그때는 아라가라는 그 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라한테 붙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붙은 거야? 백제한테 붙은 거죠. 그래서 6세기 중반에 요번에 전투 나왔죠? 간산성 전투에서 백제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해요. 그렇지만 이제 백제가 패했기 때문에 막대한 병력 손실하게 되죠. 신라 가만히 있겠어요? 자, 백제는 간산성 전투에서 패배해도 나름대로 국가 기반이 있고 병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백제를 공격할 수는 없었고 간산성 전투에서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어디를 이제 대가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을 받고 진흥왕 때 멸망을 하죠. 그러면 신라는 이때 국가도 이제 뭐냐면 직접 통치했냐? 네, 그건 아니에요. 기록에 이제 사람들 이제 그 학자들이면 월광토 태자를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창녕에 도솔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창녕비에 이 도솔지가 이제 월광태자로 이제 학자들 보고 있는데 이 월광태자는 그 아버지는 신라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 뭐냐면 시집이었던 신라 왕족이에요. 아까 이제 아버지 인해왕이고 그 다음에 결혼동맹 했다고 했죠. 그 당시 이제 어머니 쪽은 신라 쪽 사람이죠. 그래갖고 신라 왕비 그 신라 그 뭐냐 왕족이었는데 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월광태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어, 얼굴마다 잠시 왕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솔지가 대가영 마지막 왕으로 내섰다가 잠시 간접 통치한 후에 직접 통치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고요. 참고로 요 대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금강가야 건국신화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 유사에 있는 그런 도솔지 아니 도솔지란다. 그 뭐냐면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가락국기죠. 가락국기에 나와 있는 그 금강가야 중심의 어떤 성함만 알고 있는데 자 근데 그 가야의 건국서사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신직 동국 여지신람에 실려 있던 거군요. 예전 기록을 바탕으로 쓴 건데 그 대가의 시조가 뭐냐 이진아시왕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진아시왕이었는데 요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그 가야 산신이었던 정경모주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천신이었던 이비가지고. 그래서 정경모주하고 이비가지가 짝짝꿍 해가지고 알을 낳죠. 예, 난생신한데 두 명의 두 개의 알을 낳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알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어. 정경모주가 내질주의가 내질청해. 첫 번째 알이 내질주의고 두 번째 알이 내질청해요. 근데 내질주의의 알은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내질청해의 알은 좀 못생겼어. 그래서 자기는 내질주의 알만 품고 내질청해의 알은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질주의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대가에서 세웠던 이진아시왕이고요. 그냥 내지청에서 태어난 왕이 나중에 금강가를 세웠던 수왕이다. 이런 거야. 자, 이거는 그 가락국기에 있는 금강가야 출신의 금강가야 그 중심의 건국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구지가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대가야가 5세기 후반 때 그 당시 그 성장하면서 예전에 종주국이었던 그런 금강가야보다 자신의 우월성을 좀 내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 아닐까. 처음에 이제 금강가야 신화가 있었지만 거기에다는 내질청해를 끼워다가 좀 비한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우월성, 정통성, 가야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화는 아마 5세기 후반 때 만들어진 설화로 보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요와 관련된 그 뭐냐면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한국사 능력 검증 기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야 정치를 받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11번 백제와 부여 관련성은 이제 예전에 했죠. 테마 12번 고구려 수당 전쟁하고 삼국의 합의 기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수당 전쟁은 이제 11년 기출문제 때문에 풀어보긴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삼국의 합의 기구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나왔던 건데 요걸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